그런데 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온보현을 기다리지 않았던 걸까요? 횡성경찰은 범행 현장을 찾아가 조사했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는 범인을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도주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온보현의 범행을 멈출 또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온보현은 유유히 범행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지 14시간 만에 또 다른 여성 최 씨를 택시로 납치해 이번엔 경북 김천으로 내려갔습니다. 흉기로 그녀를 위협해 어느 모텔에 들어간 온보현. 그는 최 씨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뒤 그녀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최 씨를 태우고 그녀의 집 앞까지 데려다 줬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인은 멈춘 걸까요? 하지만 최 씨를 풀어주고 그날 저녁 9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24살 여성 정 씨를 태운 온보현은 다시 흉기를 꺼내 정 씨를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정 씨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굴하지 않고 저항하는 정 씨를 보자 온보현은 흉기로 그녀를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친 온보현. 갑자기 더욱 잔혹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온몸이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정 씨를 잔인하게 성폭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온보현은 정 씨를 칼로 몇 번 더 찔러 결국 살해했습니다. 두 번째 살인을 보면 굉장히 잔인해졌거든요. 칼로 마구 찌른 뒤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왜 수법이 더 잔인해졌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연쇄범죄에 있어서 점차 행위가 잔혹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정도의 시작을 해서 자기가 어떤 만족감을 느꼈다면 그 다음 범죄에서는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사람을 통제하고 공격하고 살인하는 이 행위가 항상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점차 더 잔혹하고 더 과감해지고 더 큰 어떤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자기 실패, 그다음에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낮아진 자존감을 또 다른 사람한테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에서 점차 더 이렇게 잔혹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살인된 피해자하고는 반대로 최 씨라는 여성은 성범죄만 저지른 뒤 집 앞까지 태워다주는 이상한 친절?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감정선의 변화 기복이 크면 사이코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감정의 변화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존파에서도 피해 여성을 자기 물론 범행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가담시켰지만 사실 그 피해자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좀 동일성을 느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보현이도 이 여성한테 이 여성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이런 대화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마도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연민일 뿐이지 피해자를 정말 동정해서 살려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결국은 그 온보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제일 좀 아쉬운 건 그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횡성경찰서에서 잠복해서 범인을 기다렸다면 더 이상의 살인을 좀 더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남네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도주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걸로 이제 경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좀 실수 한 명 정도라도 남겨놨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범죄가 사실은 이제 경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보자면 그 당시 경찰들이 아마도 이런 끔찍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과연 이 범죄자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놓고 돌아오겠느냐, 차라리 이 범죄자를 추적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경찰의 어떤 수사의 잘못이죠. 네. 온보현의 범행을 제일 처음 신고받았던 김제기 경찰서에서 결국 9월 15일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하면서 공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행과 온보현이라는 이름 석자 그리고 그의 얼굴까지 세상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뉴스에 도배되자 온보현은 택시를 몰고 자신이 구덩이를 파놨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자신을 공개 수배한다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멘트를 듣고 있던 온보현,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생겼던 것인지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바꾸자. 더 이상 강도 강간 살인의 죄를 짓지 않겠다. 고통이 따르겠지만 자수하겠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온보현은 그 길로 차를 돌려 서울 서초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약 2주일 전 지존파를 검거했던 곳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 자수를 한 온보현은 자신도 지존파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 지존파가 체포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온보현은 자신이 지존파보다 더 뛰어난 살인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살인 분야에서 세계 제일이 되고 싶다는 황당한 목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온보현, 그는 결국 교도소에서 지존파와 한 방에 넣어달라고까지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소원은 결국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존파의 사형이 집행되던 날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결국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지존파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 라는 말이 지존파와 같은 날 사형이 집행되면서 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공개 수배되자 자수를 결심했잖아요. 자살을 하려고 고향으로 떠나가다가 결심을 왜 바꿨을까요? 그거 좀 궁금하고, 처음부터 좀 죽으려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근데 이 메모를 썼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이놈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어떤 마치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죄를 갑자기 뉘우치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동기가 뭐냐, 촉발된 이유가 뭐냐면 공개 수배라는 거예요. 공개 수배가 돼갖고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반성을 한다? 이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잡혔을 때 내가 어떻게든지 좀 동정적인, 사회적으로 또는 수사관에게 동정적인 어떤 내가 반성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싶다. 이런 아주 모자른 판단에서 모자란 판단에서 이런 글귀를 써놓고 마치 압수되도록 만들지 않았나.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네. 행동들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범죄 유형을 나누자 치면 좀 비체계적인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것 같네. 비체계적이고요. 굉장히 아주 충동적이고 특히 이 범행이 지존파를 보면서 자기가 동기가 촉발됐다. 나도 저런 그 인간들처럼 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이것이 촉발되고, 또 택시를 절취해가지고 번호판을 바꿔 끼고 페이트를 칠하고 뭐 이렇게 또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피해자로 선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아주 그냥 순간순간에 대응하는 아주 충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온보현이 살아갔던 삶의 궤적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은,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내가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삶의 패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것들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지존파가 이름이 어떤 우리 신문이나 그런 데 거론이 되니까 자기도 이름을 좀 악명을 떨쳐보겠다, 이름을 하나 남기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 건지. 그런 생각도 여기 자기가 주장을 해요. 나도 내가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유명해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배경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 자기 행위로 인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 반응을 잘 못 받아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2019년도에 모 여자 대학교 강의실에 밤에 어떤
남성이 침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옷을 벗고 자기가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자기 그 사이트에 올린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범인이 체포되고 나서 왜 그랬느냐 했더니 댓글에 멋있다, 와, 용기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자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범죄 유형도 굉장히 달라요. 특히 방화범죄 이런 애들. 자기 행위를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고 뭐 이런 것들이 사회와 내가 마치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 이런 아주 그냥 왜곡된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존파한테 열등감을 가졌다고 할 수 있나, 아니면 지존파를 뭔가 같은 대우로 쳐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요구를 하게 된 원인은 뭐로 봐야 될까요? 근데 그만큼 자기도 어떤 그 진짜 한국에서 전무후무한 진짜 막 그 이 모든 언론과 국민의 어떤 충격이 자기한테도 좀 이렇게 있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왜곡된 심리겠죠. 근데 굉장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이런 삶의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범죄자 온보현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지존파를 따라한 좀 찌질한 이런 그 노력 이런 것이 좀 엿보이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불행한 가정사를 갖고 성장했던 사람들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훌륭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는 그런 것을 기반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환경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범죄자로 살아가는데, 그 차이는 뭘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문제죠. 사실 어떤 자극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개인의 성향이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분노를 양산하게 하는 어떤 외부적 조건들이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겪어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걸 아까 우리 고 원장이 얘기했듯이 같이 술 마시면서 막 분노하고 뭐 큰 소리 치고 다음날 아침에 비록 필름이 끊어져서 기억을 못할지언정 뭔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고, 또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그 이 불공정함에 대해서 같은 불공정함을 겪었고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한가위 표시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좀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떨어져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도 없고 해소할 방법도 없고 그냥 자기만의 어떤 그 환상이 쌓여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아주 그 이 왜곡된 이 심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뭐 결론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사회 분노 범죄 혹은 뭐 요즘에도 간혹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게 혹은 좀 줄어들게 하려 그러면 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접근이 돼야 됩니다.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사실 사회의 어떤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예방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을 같이 병행해서 좀 바꿔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묻지마가 없어진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유튜브나 또는 우리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그 다음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보면 첫 번째는 고립이다. 고립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타인에게 어떤 전달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철회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본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어떤 그런 사회에서 좀 고립되고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려운 문제긴 한 거네요. 사회 범죄, 이 사회 분노 범죄라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한 범죄다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영향들이 이 자들에게 얼마나 왜곡되게 받아들여졌느냐,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일부 뭐 마스크를 안 쓰고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그런 것도 사회적인 분노에 대응하는 일탈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건 사회적 대응의 일탈이 아니고 그건 파렴치한 거죠. 그건 지금. 네, 어찌됐건 사회적 분노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연쇄살인범이 된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들은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나? 다음 편도 곧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